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상규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래 연말 되면 그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여러 세션에서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 미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산업 혁신에 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데이터에 좀 담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례로 본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서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의 개요, 분석 기법, 인공지능 중에서 제조형 AI 분석 결과,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술 정보의 80%가 특허에서만 발견된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24년 8월에 구글 검색을 해보면 한 1600만 건 정도의 저런 문구가 검색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특허에서만 80%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뭔가를 R&D를 했다 그러면 특허를 출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미국 S&P 500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과거 1975년부터 2020년까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제일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자료를 통해 본다 그러면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지식재산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S&P 500 기업에서 저렇게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을 볼 수 있는 힌트를 특허에서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그 지식재산 출원 증가율도 보면 21년도에 340만 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3.6% 정도 올라가 있고요. 22년에는 1.7% 정도 더 올라서 350만 건. 매년 300만 건 이상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출원되고 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정형 데이터, 그래서 특허는 INID 코드라고 해서 전 세계의 같은 코드를 가지고 정보의 항목들을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항목들을 데이터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정형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자체가 이렇게 문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도면, 그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다. 특허 정보는 그렇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 제도가 각국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기술을 공개하고 그 공개되는 기술을 가지고 개량해서 다시 이렇게 산업 발전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각국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의 세 가지 가치를 본다 그러면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양으로서에도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형, 비정형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서의 요건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그런 정보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R&D에 대한 방향들, 아니면 현재의 중요한 기술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냐, 약점을 가지고 있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해데이터 만들고요. 기술의 중요성, 아니면 국가의 경쟁력을 구성할 수 있는 분석 지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느 분야에 되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중점 분야를 선정해서 정책 제언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모집단은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 이후 20년까지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의 출원 공개 제도 때문에 한 1년 6개월, 그리고 PCT 같은 경우 3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들은 좀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야 되는 방법들을 다양한 좀 연구해야 되는 연구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을 검색할 때 되게 다 차원적으로 검색식을 좀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상위의 키워드들, 그리고 특허가 분류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술 분야마다 정해져 있는 특허 분류 코드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출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분야뿐만 아니고 이제 종합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원인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문 출원인,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만 출원하는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수집을 하고요. 그 분야 이외에 다양한 기술에 대한 출원하는 출원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엔드나 오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출원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누락도 좀 방지를 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채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과거에는 사람 눈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씩 일일이 이렇게 특허를 분류하는 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최근 이제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룰베이스로 이렇게 분류를 하던 것들을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으로 이렇게 특허 분류를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저희가 최근 2-3년 동안 새롭게 개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방법들을 본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학습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멀티클래스로 분류하든지 멀티레벨링으로 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하는 형태를 좀 예시를 들었는데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각각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것들을 유효 특허 아니면 기술 분류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 3단계 분류를 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딥러닝을 위해서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특허가 정형 데이터를 많이 만든다 하지만 추론하는 대리인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각각의 명칭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추론인을 정비를 해서 대표 명화를 하고 그렇게 대표 명화한 추론인에 대한 국적 정비 그리고 추론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하는 것들을 해서 분야마다 아니면 각 국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 명화 방식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정처리 단계 불필요한 문자들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분류를 갖다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서픽스나 프리픽스 같은 부분들을 갖다 제거한다. 그리고 스탑워드를 제거한다. 그런 형태로 좀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데이터 DB화 시켜서 그것들을 추론인 분석에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면서 정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보고 있고요. 그냥 쉽게는 엑셀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도 있지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인용 문헌수에 대한 것들도 엑셀에 대한 함수나 파이썬 코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자동화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 대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허를 분석을 해서 기술에 대한 중요도,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에 대한 것들을 갖다 분석을 하는데 과거에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다양한 연구에서 나왔던 분석 지표들을 특허 전문가들 한 100여 명 이제 설문을 돌리고 HP 통해서 가중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각각 기술 중요도 지표, 그다음 국가 경쟁력 지표 6개씩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AHP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가중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중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맥스 정교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Z-스코어를 만들어서 각각의 지표에 대한 표준 점수를 구하는 형태로 기술 중요도 6개 그다음에 국가 경쟁 6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중점 지원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분석되어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특허에 대한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특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중요한 중점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모듈을 분석을 하고요. 각각에 대한 모듈에 대해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들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기술에 대한 분석들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특허 지표를 통해서 중점 기술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중점 기술에 대한 인용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유망 기술 아니면 최근에 중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제조 AI 분야의 분석 결과를 좀 본다 그러면 제조용 AI 중점 기술 분야의 설계당, 그다음 생산 관리, 설비의 건전성, 제품 검사, 이송 물류에 대한 5가지 분류에 대해 인공지능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분류를 만들었고요. 각 소분류의 기술 중요도와 국가 경쟁력 분석을 통해 분석을 해보니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진단, 예측 3가지 분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최근 떠오르는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보다는 중요한 기술 중에서 한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중점 기술을 분석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3가지, 전체 9개에 대한 연구 주제를 특허 인용 네트워크, 그 다음에 LDA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술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